아무리 인구 유입이 많다고 하더라도 쏟아지는 전세 물량을 받아줄 수요가 즉각적으로 유입되지는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페이지원입니다. 오늘은 전세를 반값도 안 되는 가격에 싸게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신혼부부나 자금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 또는 여러 개인적인 사유로 전세가 필요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이버 부동산과 같은 플랫폼에서 예산에 맞는 매물을 찾으셔서 해당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전세 계약을 체결하시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 경험이 없어서 대부분 이렇게들 많이 하시죠. 주변 지인들이 최근 자주 물어보는 것들 중에 하나가 전세가가 너무 올랐다, 예산이 부족한데 조금 도와달라, 이런 문의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주어진 예산으로 시세보다 더 저렴한 전세를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팁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팁은 임대사업자 매물입니다. 신도시도 아니고 신축 입주 단지도 아닌데 전세가가 매우 저렴한 그런 케이스를 종종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보시는 화면은 평택 고덕신도시 제1풍경채입니다. 전세 실거래가가 3억 원대를 유지하는 가운데 중간중간 1억 원대 실거래가가 신고된 것들을 볼 수 있죠. 이 거래들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매물이거나 또는 임대사업자 매물로 추정됩니다. 임대사업자 물건은 신규 또는 재갱신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5%까지 밖에 못 올리기 때문에 뒷자리가 1000만원 단위로 끊기지 않고 800만원, 900만원 또는 50만원 단위로 애매하게 끊기죠. 1억 7,850만원의 전세 신고가 되어 있는 매물은 2년 전에 1억 7천만원에 첫 계약이 체결되었었구나 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임대인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대신 단기 4년, 장기 8년간 의무적으로 임대를 주어야 하는 매물입니다. 2017년도 전후로 많이 생겨났다가 지난 2020년 710 대책으로 가입이 중단되었는데요. 당시 임대사업자 매물은 8년짜리 장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등록한 임대사업자 매물이라면 현 시점에서 입주 후 6년까지 보증금 인상률 5% 상한으로 거주가 가능하고요. 중간에 임대인이 퇴거 요구를 하더라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기간이 만료되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해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어 총 8년까지도 거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오늘 소개해드리는 것들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이런 물건은 워낙 저렴해서 네이버 부동산 같은 플랫폼에 잘 올라오지도 않고요. 매물이 나와도 하루 만에 계약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임대사업자 매물을 구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노력이 필요한데요. 원하시는 이사 시점 3-4개월 전에 희망 단지의 공인중개사 사무실 여러 군데에다가 임대사업자 매물이 나오면 먼저 연락을 달라고 부탁하시고요. 따로 사례를 더 해드리겠다고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게 좋습니다. 연락이 오면 임대인 계좌부터 받아서 100만원 정도 가계약금을 먼저 입금하시고 집을 보러 가세요. 가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채갈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에라도 집 상태가 좀 안 좋으면 어떻습니까? 매달 60만원씩 이자를 더 내는 것보다는 낫지 않나요? 두 번째 팁은 대단지 신축 아파트에 첫 입주하는 전세 물건입니다. 보통 신축 아파트가 준공되어 입주 시점이 다가오면 많은 전세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지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2000세대 이상의 대단지가 준공되면 주변 단지의 시세까지 일시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죠. 입주 시점으로부터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지나고 모든 세대의 입주가 완료되면 전세 가격도 시세에 맞게 회복이 되다가 나중에는 신축 프리미엄까지 더해져서 주변 시세 대비 5에서 10% 높게 형성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결혼 시점에 대해 고민 중이시거나 현재 거주하시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계획이신 경우에 해당 지역의 대단지 아파트 입주가 언제인지 확인하셔서 첫 전세로 입주하시는 것이 저렴한 편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수원에 있는 힐스테이트 영통인데요. 2017년에 준공된 2000세대가 넘는 대단지로
입주 시점에 입지 대비 다소 저렴한 3억 원대 초반의 전세가를 형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주가 완료되고 1년이 지난 시점에는 약 1억 원가량 전세가가 올라서 4억 원대 초반의 전세가가 형성되었죠. 상승장이 본격화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저 정도의 전세 시세를 보여주는 것은 입주 초기 많은 공급으로 인해 낮게 형성된 전세가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예전 잠실 헬리오시티 입주 당시에 전세가가 3억 원대였다면 믿어지시나요? 만약 꼭 아파트가 아니어도 되실 경우에는 대단지 신축 아파트 입주 시점에 해당 아파트 주변 빌라를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빌라에 거주하시면서도 대단지 아파트 주변의 인프라를 함께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방금 소개해드린 방법에서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인데요. 바로 신도시에 전세를 구하는 것입니다. 신도시는 몇 년에 걸쳐서 수만에서 수십만 세대를 분양하죠. 아무리 인구 유입이 많다고 하더라도 쏟아지는 전세 물량을 받아줄 수요가 즉각적으로 유입되지는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화면 예시는 동탄역 시범 우남 퍼스트빌인데요. 입주 초기 84 타입 전세가는 1억 원 후반대로 인근 수원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고 동탄 이신도시 전체에 장기간에 미분양이 발생했었죠. 이곳 역시 인근 단지들과 함께 천천히 입주가 진행이 되었고 인구 유입이 꾸준히 이루어지면서 불과 1년 만에 전세가가 2배가량 상승하였습니다. 당시 상승장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입주 초반 전세 시세가 매우 낮게 형성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죠. 신도시의 경우 많은 단지를 동시다발적으로 분양하기 때문에 단지 규모에 따라서 전세 가격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고요. 역세권 등의 요소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지역 상관없이 출퇴근 거리이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시면은 파주 운정신도시, 평택 고덕신도시, 하남 교산신도시 등 많은 신도시가 예정 또는 진행 중이니까요. 현 주거지 퇴거 시점과 함께 잘 계산하셔서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재건축 아파트인데요.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는 아주 저렴한 전세 가격으로 거주가 가능합니다. 이주 기간이 지정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많죠. 저렴한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3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이고요. 어차피 재건축이 될 곳이기 때문에 관리 부분에서 조금 미흡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단지는 수원 우만동에 있는 현대아파트인데요. 현재 사업 시행 인가까지 진행된 곳입니다. 1억 원 정도면 84 타입의 전세로 거주가 가능해 보이는데요. 주변 84 타입 시세가 3억에서 4억 원대인 것을 감안하면 노후된 아파트라 하더라도 금액적인 메리트가 커 보이고요. 추후 관리 처분 인가도 나야 하고 이주 및 철거 계획도 세워야 하기 때문에 몇 년 정도는 저렴하게 거주가 가능해 보입니다. 도배랑 조명만 바꿔줘도 산뜻한 느낌으로 거주가 가능하고요. 수전과 같이 몇만 원으로 해결이 가능한 부분은 그냥 교체하고 쾌적하게 거주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신다면 꽤 괜찮은 선택지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해드렸는데요. 시간 관계상 설명이 다소 부족했다면 양해 부탁드리고요. 댓글이나 이메일로 주시면 따로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자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